최근에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가 하는 말들로 봤을 때 상당히 달달한 관계가 될 것 같아.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할 텐데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한이 요구하는 건 뭐겠습니까? 나 핵 갖고 있는 거 인정해줘.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미국이 인정하면 국제사회 전체가 인정한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들을 하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난감해지는 이제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북한과 미국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트럼프가 이제 일기 때 했던 어떤 여러 가지 언행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그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가 하는 말들로 봤을 때 결론적으로 상당히 달달한 관계가 될 것 같아. 예, 참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깝깝한 거죠, 사실은. 예. 트럼프가 이제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 대선 요번에 하면서, 내가 옛날에, 김정은이하고 잘 지냈다. 내가 김정은이한테, 야, 너 핵만 자꾸 개발하려고 그러지 말고, 다른 것도 좀 해봐. 좀 쉬어라. 나하고, 우리 여기 프로야구 구경도 좀 하고 말이지.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언제 어디에서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제 그런 걸로 볼 때, 트럼프는 뭐 제가 속속들이는 모르지만은 일단은 예, 쇼맨십이 상당히 강한 사람이고, 예, 그 사람 또 뭔가 또 다음을 기약하는 것이 아니고, 요번에 된다 그러면 마지막이잖아요. 예, 그런다 그러면은, 뭐, 노벨 평화상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예, 김정은이하고, 예, 다시, 예, 브로맨스 뭐 이렇게 등등등 해갖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할 텐데,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한이 요구하는 건 뭐겠습니까? 야, 트럼프야. 나 핵 갖고 있는 거 인정해줘.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미국이 인정하면 국제사회 전체가 인정한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들을 하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난감해지는 이제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 반대로 트럼프가 당선되면 남한과 미국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예, 우리가 이미 트럼프 일기 때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예. 아마 트럼프가 된다 그러면은 트럼프는 항상 예, 미국 제일주의 아닙니까?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야, 주한미군이 한국에 그렇게 많이 있을 필요가 있는 거야? 이거 이제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이제 축소하려고 그럴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한미연합훈련도 축소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확장 억제를 위해서 미국 전략 자산들이 예, 우리나라에 날아오고 그러는데, 그것도 아직 경비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뭡니까? 미군 주둔 비용, 예. 방위부분담금 엄청나게 이제 높게 달라 그럴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걱정이 되는 거죠. 예,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예, 작년에 워싱턴 선언에 의해서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 핵 협의 그룹 NCG 이것을 좀 공고히 이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어떤 핵 관련된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대한민국 많은 국민들이 방송이나 어떤 유튜브 댓글에 보면은 우리도 핵무장 해야 된다는 인원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예. 그 차제에 예. 그 미국 대선 전에 우리가 범국민운동으로 그 뭐라 그럽니까? 그 한국도 핵무장하자 하는 어떤 서명운동 같은 거, 예. 어떤 안보단체에서 지금 그런 걸 지금 한다고 이렇게 하는 걸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런 걸 대대적으로 한번 해서 실제로 핵을 갖고 안 갖고는 떠나서 우리 국민들의 어떤 핵에 대한 결기라 그럴까요? 예. 그런 거를 좀 보여줘서, 정부가 알아도 잘하겠지만은, 미국의 누가 대통령이 되든, 특히 이제 트럼프가 될 걸 대비해갖고, 우리 대한민국으로 핵무장 하겠다 말이지. 예. 이런 어떤 결연한 자세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북러 조약으로 인해 북한과 중국의 사이가 요원해졌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북중 관계는 어떤 상황인가요? 중국은 북한하고 관계에 큰 문제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척 보면 알지 않습니까? 예, 불편하죠. 예. 그 제일 먼저 이제 얘기된 게 다롄 방추위섬인가요? 거기 2018년도에 시진핑하고 김정은이가 나란히 걸으면서 남겨놨던 족적. 예, 그게 아스팔트로 딱 포장이 됐지 않습니까? 예. 좋은 관계면은 일부러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북한하고 러시아 관계가 이제 아주 좋아지면서 러시아 관광객들이 이제 북한에 많이 왔다고 이제 보도가 되더라고요. 반면에 중국 관광객은 북한에 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료를 찾아보면은 코로나 이전에
중국 관광객이 30만 명 정도가 북한을 다녀갔어요. 대북 제재를 받는 가운데 북한에게는 중국 관광객 30만 명이 와서 뿌리는 돈이 짭짤한 달러벌이가 됐었는데 그게 안 들어오니까는 김정은 짜증나는 거죠. 예. 그런 와중에 중국 내에서 하고 있는 한 10만여 명 되는 북한 노동자들 우리 다시 안 받을 테니까는 나가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와중에 이제 푸틴하고 김정은이는 북한의 인력을 러시아로 이제 송출해서 외화를 버는 이제 이런 걸 지금 뭐 하고 있을 걸로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로 볼 때 중국과 북한은 관계가 썩 좋지 않은 것 같고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원하는 건 이런 세계겠죠. 기왕에 이제 러시아하고 61년도 같은 그런 뭐 조약 같은 것도 맺었고, 그리고 중국하고도 뭐 기본 바탕이 돼 있으니까 이참에 북한, 중국, 러시아가 한 팀 좀 먹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미국, 뭐 일본, 뭐 어차피 자기들끼리 놀고 그러니까 우리끼리라도 좀 끈끈하게 하자 뭐 이런 걸 뭐 당연히 요구하겠죠. 그 러시아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당장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중국 입장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이 뭐 마구잡이로 가는 것 같지만 중국 시진핑도 그렇고 중국 내부도 그렇고 제가 아는 바로는 또 군사적인 문제보다는 경제에 더 지금 치중을 하고 있거든요. 왜? 경제가 망하면은 그 많은 뭐 통제가 안 되니까. 그래서 시진핑은 아마 뭐 많이 불편하겠죠. 북한하고 러시아가 들어 대놓고 저렇게 뭐 친해지고 하고 무기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서 야 저건 아닌데 중국이 예를 들어서 그런 데 관심이 있으면은 이미 러시아한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싸우라고 뭐 많이 줬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중국은 야 러시아, 북한 난 너희들하고 차원이 다른 거야. 나는 지금 미국하고 어떤 싸울 의지가 없고 나는 무역 전쟁은 한다. 근데 군사적으로 싸울 의지는 없다. 나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 거야. 내가 너희들 편들다가 미국이나 유럽에서 우리 중국 제품 안 사주면은 나 이거 폭망한다. 내 자리가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현재의 북한, 러시아가 밀착하는 것이 몹시 못마땅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은 어떤가요? 참 그 예상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처음 2022년 2월 달 예측부터가 이제 빗나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최근의 상황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공세 종말점이라는 게 있어요. 막 공격을 해 나가다가 이 계속 가려 그러면은 여기 뭐 병력이나 장비나 탄약이나 이런 계속 보충이 돼서 힘을 유지해서 가야 되는데 그런 어떤 보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군수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공격하던 세력이 마지막 점에 이른다는 것이죠. 그게 공세 종말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지금 그동안에 서로 간에 여러 차례 공세 종말점을 거치면서 지금 상황은 결국은 일종의 어떤 그 소모전 같은 개념이 된 것 같아요. 우리가 6.25 전쟁의 판문점 회담을 진행하면서 몇 년 동안 고지전을 계속 했듯이 또 1차 세계대전 때 연합국과 동맹국이 이제 그 교착이 돼갖고 진치전을 했던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어느 쪽이 더 뭐 유리하다 불리하다 판단하기 아주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제 그 러시아는 부족한 것을 북한에서 뭐 포탄, 미사일 이런 걸 가지고 가는데 전장터라는 것이 그 러우 전쟁 처음 벌어졌을 때 우리나라에 이제 자칭 군사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이 러시아 전차가 이제 깨지는 걸 보고 전차의 시대는 갔다 그랬는데 절대로 갈 리가 없습니다. 전쟁은 전차, 장갑차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그걸 타야 될 보병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러시아가 지금 그동안의 러우 전쟁 간의 장갑차라든지 전차 이런 것들이 뭐 많게는 한 2만여 대가 지금 사라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보충이 돼야 싸우는데 보충이 쉽지 않아요. 이게 뭐 금나와라 뚝딱 해갖고 전차가 바로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러시아가 1년에 생산해낼 수 있는 탱크 숫자가 200대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옛날 소련이 해체되기 전에 생산해냈던 아주 오래된 구닥다리,
예, 고물상에 가 있어야 되는 그런 전차나 장갑차를 뭐 수리한다든지 떼서 뭐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근근히 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제 그게 이제 거의 또 종말점에 다다르고 있다 보니까 잘 나가다가 멈추고 또 방어를 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죠. 작년에 뭐 일부 잘 나가다가 미 의회에서 미 의회에서 우크라이나 도와줘야 되는 예산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스톱이 됐었잖아요. 그 사이에 이제 러시아가 이제 밀고 들어왔던 것인데 뒤늦게 이제 미국이 다시 도와준다 이제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그 장비가 오고 하려면 또 몇 달 걸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뭐 이제 8월 달 들어서 그러면은 그 F-16 같은 것도 뭐 지원이 되고, 예, 미국이 이제 지원해 주면 여러 가지 장비나 이런 거 들어올 테니까 러시아가 주춤하는 사이에 우크라이나가 또 좀 진전이 있지 않겠는가 이제 이렇게 전망은 되는데 궁극적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참 점치기가 어렵고요. 트럼프는 또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저거 푸틴하고 얘기해서 바로 끝내버리겠다고 말이죠. 그러면은 누가 불안하겠습니까? 젤린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불안하지만은 아마 추정컨대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 나라들이 엄청 불안할 거예요. 왜? 그 상태에서 전쟁이 끝난다. 과연 어떤 형태로 끝날 것인가? 러시아가 물러갈 리는 만무하고 또 우크라이나가 그 러시아가 차지한 땅을 다 그냥 줄 리도 없을 것 같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휴전됐던 것처럼 현선에서 이제 멈추는 이런 식이 된다 그러면은 유럽 세계가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은 나토 뭐 빠져나가겠다는 소리도 하고 야 너들 뭐 하는 거야 너들이 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유럽이 지금 뒤늦게 뭐 징병제를 하니 뭐 방위비를 증가하니 막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올해 뭐 방위비를 증가한다 그래갖고 내년에 바로 전력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뭘 만들려 그러면은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 탱크 만들려고 하면 시간이 있어야 되고 징병을 했어도 훈련시키고 배치해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주려고 그러면 그 기간이 필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유럽이 지금보다가 좀 더 많은 것을 우크라이나한테 지원을 해줄 의지를 갖고 그걸 행동으로 옮긴다 그러면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예측하는 것이 현재로서 상당히 쉽지 않다. 트럼프의 의지도 있지만은 오히려 유럽 지도자들의 의지가 어떤가, 이것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전략사령부가 창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당 부서는 어떤 역할인가요? 미국에 보면 기존에 이제 핵을 운영하는 전략사령부라는 게 있습니다. 일종의 그 미국 전략사령부의 그 어떤 뭐 카운터파트로서 우리가 2016년부터인가요? 우리 자체의 전략사령부를 만든다고 계속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최근에 일부 뭐 법이 통과되고 이렇게 해갖고 이제 곧 창설이 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 전략사령부라는 것은 우리의 이제 전략적 능력 요걸 통합을 해갖고 북한의 핵, 미사일, 기타 대량 살상 무기 공격을 억제하고 만약에 북한이 사용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응징을 강하게 하겠다 이런 임무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었고 전략적 능력이라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갖고 있는 전략 무기들이 있어요. 뭐 현무 계열의 미사일이라든지, 그다음 스텔스기 같은 것들, 그다음에 3,000톤급 이상 되는 잠수함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그 전략사령부 예하 부대에는 뭐 사이버 사령부라든지 드론 사령부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특수임무부대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묶어갖고 합참 의장 밑에 놔두지만은 미국의 어떤 전략사령부하고 비슷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서 북한 핵과 기타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해서 좀 효과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목적으로 창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변화무쌍한 국제사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항상 안전하게 지켜져 갖고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의 의지를 적어도 국방에 관련된 것만큼은 한 방향으로 모아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